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22일, 지금 시간은 9시 30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파월 금리 인상 후 주가 하락, 환율 비상 한국은행 어쩌나, 러시아 동원 소집령, 저희가 좋아하는 차이나 전기차 소식을 담았습니다. 계좌를 공개하겠습니다. 차이나 전기차는 마이너스 14.89%,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마이너스 13%, XOXL은 마이너스 21%. 조금 전에 18주 추매를 했습니다. 12달러 미치면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12.25달러에 18주 매수했습니다. 자금이 더 있었으면 좀 더 매수하고 싶었는데 현재로서는 자금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파월 의장이 금리를 0.75% 단행했는데요. 그 발표하기 전에 전체적인 주식시장은 괜찮았습니다. 발표 당시에도 약간 조금 올라가는 추세였는데 발표 후 조금 있다가 주가가 갑자기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0.75%가 오를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충격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발표 후 조금 있다가 충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생각으로는 러시아가 전쟁 확대에 대한 불안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국내 시장도 어제 그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뭐 거의 2차 전지를 빼놓고는 전부 다 하락했습니다. 저희 관심 종목인데요. 국내 시장에서는 글로벌 리튬 2차 전지가 0.71% 상승했고요. 차이나 전기차가 0.32%로 선방했습니다. 오늘부로 금리는 우리나라 금리와 미국 금리는 역전됐습니다. 지금 미국은 3.25%, 우리나라는 2.5%. 우리나라 금리 회의는 10월 12일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금리는 역전된 상태이고요. 슈퍼 매파 미 연준 킹달러 가속, 달러가치 20년새 최고치라는 기사입니다. 오늘 환율이 1,400원을 돌파했는데요. 우리나라 무역수지에 빨간불이 켜진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에서 10월 10일 날 금리를 0.5포인트 올린다고 했는데요. 그래도 미국보다 0.25% 뒤집니다. 그러면 환율은 1,400원 이상으로 계속 올라갈 것 같고요. 금리를 더 올리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의 외화 자금은 지속적으로 더 빠져나갈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도 지금 딜레마에 빠진 것 같습니다. 금리를 더 올리자니 가계부채와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 같고, 금리를 안 올리자니 외화 자금은 계속 빠져나갈 것이고 우리나라 무역 수지 적자는 점점 더 가중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점점 더 하락으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푸틴이 지금 러시아 국민을 대상으로 30만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반전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시위하고 있는 장면인데 경찰들이 시위하고 있는 청년들을 1,300명이나 체포해서 끌고 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전쟁일까요? 푸틴 한 명으로 인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젊은이들이 수만 명이 목숨을 헛되이 희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젊은이들도 러시아의 영토 확장을 바라고 있을까요? 다음은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란스키 얘긴데요. 핵 위협, 굴복 타협 못해, 수복 작전 계획대로라는 내용입니다. 젤란스키는 푸틴이랑 뭐가 틀릴까요? 제 생각은 푸틴이랑 젤란스키가 뭐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공통점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어려운 전쟁통에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굶고 있는데 뉴스를 가만히 보면은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뭐 살이 뭐 하나도 안 빠진 것 같습니다. 빨리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좋아하는 차이나 전기차 그래프입니다. 오늘까지 4일 연속
빨간불이네요. 제 예상이 빗나갈 수는 있지만 일단 제 생각은 오늘 이렇게 좀 저점을 다지면서 내일부터는 약간 반등하면서 상승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쪽은 계속 좋은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자 뉴스인데요. CATL 보다 우수한 에너지 밀도 배터리 소재 연구에 착수했다라는 내용입니다. CATL은 M3P라고 명명된 새로운 재료 그리고 해당 재료에 관련된 정보를 공개했다. 기존 모델 대비 10에서 20%가량 더 우수한 에너지 밀도를 구현 주행거리 및 운영의 매력을 더할 수 있다고 밝혔다라는 내용입니다. CATL이 점점 더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는 상하이 공장 증설을 마친 테슬라 전기차 생산량 1위 되찾을까라는 내용입니다. 테슬라 차량의 색상은 개인적으로 흰색과 검은색보다는 빨간색이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8월달에 중국의 전력난이 되게 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YD가 전기차 판매량이 대박이 났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8월 중국 전기차 판매량 전년 대비 플러스 104%, 전기차 구매세 면제를 23년 말까지 연장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아래 표를 보시면 그 전기차 점유율인데요. 황색 선은 BYD고 이 빨간색 붉은 선은 테슬라 이 점유율입니다. 테슬라가 BYD보다 점유율이 한참 떨어집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부족한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위해서 상하이 공장 증설을 확대해가지고 1위를 탈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모델3와 모델Y 생산 능력 확충을 통해 상하이 공장의 연간 생산 능력을 100만 대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증설로 테슬라는 상반기 중국 전기차 업체 BYD에 빼앗긴 세계 전기차 생산량 1위 자리를 되찾으려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라는 내용입니다. 누가 1위를 하건간 2차 전지 소요량은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이건 어제자 뉴스인데요. 중국 리튬 등 핵심 강물 이미 장악. 일본은 아프리카에 42조를 투입하겠다라는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인데요. 한국은 손 놓은 사이 자원 확보 열올리는 경쟁국. 미국은 자국이 주도로 강물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다. 유럽도 아프리카산 석탄 수입을 늘리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 핵심 강물 특정 국가 의존도인데요. 리튬, 코발트, 니켈, 흑연, 히토류. 광석 생산은 리튬은 호주, 칠레가 77%, 코발트는 콩고가 71%, 니켈은 인도네시아가 32%, 흑연은 중국이 70%, 히토류도 중국이 60%고요. 처리는 전부 다 중국입니다. 리튬 중국이 58% 처리, 코발트가 64% 중국, 니켈이 34% 중국에서 처리하고 히토류도 85%가 중국에서 많은 양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계속 같은 내용인데요. 한국이 해외 자원 개발에 적폐 낙인을 찍고 손을 놓은 사이 중국과 일본 등 경쟁국들은 해외에서의 핵심 자원 확보에 속도를 내며 한국을 멀찍이 따돌리고 있다. 이명박 정권 때 자원 외교에 대해서 활발하게 외국 해외 강산을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자원 외교가 불필요한 세금 낭비다라고 이제 낙인을 받아가지고 많은 강산을 헐값에 팔았습니다. 우리나라 정책이 멀리 내다보고 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때그때 바뀌는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인데요. 특히 전기차 성능을 결정하는 양극재 핵심 소재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전구체의 중국산 비중은 99.99%나 된다. 거의 100%죠. 중국을 거치지 않고서는 강물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그래서 우리는 차이나 전기차에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연속된 기사인데요. BYD는 현재 아프리카 리튬 강산 6곳 인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중국의
전략에 도전장을 내민 나라가 일본이다. 일본은 3년 동안 아프리카의 민간 합동으로 42조 원을 쏟아붓겠다는 공언을 했다. 일본도 이제 전기차 시장에 도전장을 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 광산 확보에 좀 정부 주도적으로 좀 그 확보를 해야 되는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히 걱정됩니다. 전기차 제조 기술은 세계 최고인데 원자재 확보를 못 해가지고 또 요소수 같은 사태가 일어날까봐 걱정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기사는 전 세계로 판매망 확장하는 중국 BYD, 한국 진출은 언제라는 내용인데요. 이게 BYD에서 만든 한이라는 세단인데요. 곡선도 세련되고, 저도 이런 모델이 한국에 있으면 구매력이 땡길 것 같습니다. 내년 초까지 인증 작업을 거쳐가지고 내년 하반기부터 판매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도입 차량은 세단형 BYD 한이랑 7인승 전륜구동 SUV, 그 다음 BYD 탱크, 소형 SUV가 유력하다고 그럽니다. 시판 가격대는 5천에서 6천만 원대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BYD 한이랑 현대자동차 아이오닉이랑 그 디자인이 어느 게 더 잘 빠졌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BYD 한이 더 세련되게 디자인을 뺐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중국을 추종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경각심을 갖고 빨리 중국의 전기차 시장에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